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 우리 개발법에서도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효과가 있듯이, 그죠? 정비법에서도 이제 여기에 계획수립하고 이게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주거환경 개선구역 지정됐어요. 구역 지정되면 이제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 아까 우리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지구 단위 계획도 포함한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구역이 지정됐대. 그러면 뭐 또 결정 고시된 걸로 본대. 우리 이런 거 많이 앞에서 했잖아요. 뭐 또 지구 단위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요. 이것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지구 의제 이렇게 기억합니다. 정비계획 수립할 때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획 포함돼서 계획 수립되고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러분, 아까 정비계획 안에는 용적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에는 건폐율 얼마 적용하고 용적률 얼마 적용한다. 자, 이런 거 있었죠. 정비계획에서 여기는 재개발할 때, 재건축할 때 용적률 얼마 적용할 것이다라고 정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비계획에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자, 좀 더 짓고 싶은 마음은 있을까, 없을까? 여기 있는 정비계획 지원 용적률보다 더 많이 짓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러면 우리 부에서는 이 정비구역 안에서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뭐 공원 부지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정비계획을 통해서 건폐율 요만큼, 마치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건폐율 요만큼, 용적률 요만큼 이렇게 완화될 수 있는 거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비계획을 통해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받을 수 있대요. 여기다가 공원부지 제공, 여러분이 그 구역 안에 공원부지 제공했다든지 이렇게 제공하면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자, 이렇게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더 높게 올려서 지을 수 있는데, 실제 이 여러분 구역 안에다가 실제 뭐 공원부지를 직접 제공하고 그러면 아깝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지만 요거 제공하면 좀 아깝죠. 실물로 제공하면.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한 것처럼 봐서 뭐 할 수도 있다.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 현금 납부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현금 납부가 허용되는 범위는 이 공공시설 부지 제공 면적의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리고 3번 기부채 납부에 의한 현금 납부 허용이라는 말 나오죠? 진하게 표시된 것들만 툭툭 읽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비구역이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이렇게 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행위제한이 가해진다. 근데 이 행위제한, 근데요, 이 행위제한 그 구역 안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해라.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행위제한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행위제한. 근데 이 행위제한은 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116페이지에 있는 이 행위제한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 개발법에서 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는 행위제한과 똑같냐면 개발법에서도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효과 행위제한이 있죠.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74페이지에 나오네요. 자, 이 부분 74페이지. 74페이지하고 개발구역 행위제한하고 정비법에 있는 116페이지에 있는 행위제한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봐요. 74페이지에 있는 개발구역 안에서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토건을 접근하면 형 벌을 받는다. 이런 행위를 할 때 허가받으라고 했죠. 자, 정비법에서도 정비법을 만들 때 도시개발법이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이 개발법에 있는 행위제한을 정비법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의 내용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74페이지와 116페이지의 내용들은 그 토건을 접근하면 형 벌을 받는다. 똑같아요. 작년에는 시험에 개발법에서 행위제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비법의 행위제한은 잘. 근데
74페이지와 116페이지 개발법의 행위제한과 정비법 행위제한 구역이 지정되면 근데 차이가 하나가 보여요. 하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1번이 서로 차이가 있네. 개발구역 안에서는 그 안에서 건축물 건축, 가건물 포함, 대수선, 용도 변경은 무조건 허가다. 그죠? 근데 정비구역에서는 뭐가 빠졌어요? 대수선이 빠져서 대수선.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개발사업은 없는데 새로 짓는 것이고 정비사업은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천정에서 막 비도 새고 막 계속 주르주르 빗물 흐르고 있는데 아예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유시는. 그러니까 대유시는 이것은 규제 내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대유시이 허가사항이지만 정비법은 대유시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공작물 설치니, 형질 변경이, 토속 재치니, 분할이니, 적치니, 중목의 벌재 식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정리하면 개발법, 정비법, 행위제한 문제 나오고 그대로 접근하면 되잖아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그죠? 똑같습니다. 토건을 접근하면 형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안에서 3번에 허용되는 사항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허용되는 사항도 똑같습니다. 응급의라든지 경미한 상이라든지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면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그 구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항도 똑같겠네요. 7가지 사항 중에 무엇을 항상 허가받아야 돼요? 개발법에서도 그 허가사항 중에서 1번과 5번은 허용사항이 없었잖아요. 1번에 건축물, 건축, 뭐 이런 가건물, 대시선, 용도 변경하고 토지 분할 이런 거는 허용사항이 없었잖아요. 정비법도 똑같아요. 1번하고 5번은 허용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비법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개발법에 있는 행위제한과 정비법의 행위제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기득권 보호도 똑같아요. 베꼈으니까 똑같지. 구역 이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 착수했으면 계속 공사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이런 신고 규정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국토계획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 행위 허가 신청이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행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규정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말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개발법에서도 개발구역에서 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개발행위 간주. 정비법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행위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본다. 간주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둘 다 행위자는 중요한데 다행히 그 내용들이 똑같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공부량이 줄어들잖아요. 별로 그러지 않는가 보군요. 자, 그래서 거기는 똑같이 규제 정리를 딱 해주세요. 행위자는 잘 나오는 거니까 이런 내용도 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정비 이제 오른쪽 117페이지에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행위자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기본계획에는 정비 예정구역이 잡혔잖아요. 우리 인천시 어디에 재개발할 예정이다, 재건축할 예정이다 이런 예정구역 잡혔죠. 그러면 기본계획만 보더라도 어디가 재개발, 재건축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조합원 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좀 괜찮은 것 같다, 수익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미리 가서 뭐 합니까? 여기 가서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려고 해요?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정비 예정 구역에다도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건축과 분할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비 예정 구역에다도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무엇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거기 있는 7가지 다 말고 건축과 분할행위. 우리 아까 정비계획에서 허가받은 사항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과 분할행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하기 위해서 정비 예정구역에다도 개발행위 제한할 수 있다. 건축과 분할행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예정구역에다도. 그런데 자 예정구역은요. 기본계획에서 우리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면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예정구역도 실제 많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예정구역에다가 건축행위 분할 제한하면서 계속 끝없이 제한하면 안 되니까 예정구역에서 제한은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한기간.
분할과 건축행위 제한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 이내다. 단, 일에 하나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정비 예정국에서 건축과 분할행위를 제한하더라도 제한기간은 최장 4년을 넘어갈 수는 없게 됐죠. 자, 그러면 이 타임에서 또 거기 제가 묶어놨어요. 제한이 국토계획법에서도 제한이 있었습니까? 제안도 있었고 제한도 있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파트에서 국장시사 시장으로서는 도시군관리계획상 필요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한 사유가 5가지 사유가 있었잖아요. 뭐 녹개수, 녹지적이나 계획관리적인 보전할 필요가 있다든지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다든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든지 ING 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 개발행위 하지 마라고 제한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원칙은 3년. 일에 하나에 3년 이내. 단, 뭐 계획이 ING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적은 일에 하나요?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제한은 3년 플러스 2년이에요. 3년 플러스 지금 제안도 보고 제한도 보고 있어요. 아까는 앞에는 제안을 봤고 이제는 제한을 보고 있어요. 그죠? 국토계획법은 3년 플러스 2년. 자,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 그리고 연장은 1년. 3년 플러스 1년. 그럼 국토계획법 제한하더라도 최장 5년을 넘어갈 수 없고 정비 예정구역에서는 제한할 때 최장 4년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건축허가 제한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죠. 국장이 국토관리상 필요하거나 그러면 허가권자 허가나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고 특방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나 허가 착공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단 거기서도 일에 하나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2 플러스 1. 그래서 이제 제한도 묶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은 3년 플러스 2년. 그리고 정비법은 3년 플러스 1년. 건축법은 2년 플러스 1년. 그래서 이런 제한기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부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5번.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 해야 돼요?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설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택법에 있는 여기에다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돼요, 안 돼? 모집하지 말아라. 주택법에 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들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정비구역 지정 효과.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효과는 잘 체크하시고.